이제 보면 이제 오늘 나갈 게 뭐냐면 이제 도형의 방정식 2인데 도형의 방정식 2에는 여기 두 개로 합쳐져 있어. 원의 방정식이랑 그 도형의 이동이랑 이 두 가지로 좀 합쳐져 있거든. 그래서 일단 원의 방정식은 좀 그래도 좀 설명을 할 건데 솔직히 도형의 이동은 그렇게 설명할 게 없거든. 도형의 이동은 뭐 솔직히 그냥 대칭 이동, 평행 이동 하는 거 그냥 증명까지 해줄 필요는 없잖아, 맞지? 증명이 너무 궁금하다 그러면 예전 강의를 찾아보세요, 알겠죠? 지금 몇 번째 하는 건데 증명까지 할 필요 없고 원의 방정식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원의 방정식이 좀 중요해서 그래서 원의 방정식이라는 게 뭐냐 이건데 원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이라는 게 니네 원이 뭔지는 알잖아. 원을 모르는 사람 없죠, 맞죠? 원의 방정식이라는 건 결국 이 원 위에 있는 점을 하나를 x, y라고 했을 때 그 x, y의 관계식을 구해내는 게 결국 우린 도형의 방정식이거든. 그치?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x, y의 관계식을 구해냈는데 뭐 이런 거잖아. x도 1차, y도 1차인 관계식이 나왔어. 그럼 직선인 거고. 그치? x는 2차, y는 1차에 대한 관계식이 나왔어. 그럼 포물선인 거고. x도 2차, y도 2차가 나오면 원인 거잖아. 그치? 다 배웠던 내용이잖아, 맞지? 근데 그럼 이 도형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할 거냐? 이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었죠. 뭐였냐면 기울기랑 한 점. 맞지? 원에선 필요한 게 뭐냐면 그 원의 중심좌표랑 반지름이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반지름과 중심좌표를 알면 우리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데 그럼 그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할 거냐? 내가 이 원이라는 이 도형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다 어떤 특징을 갖냐면 x, y가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항상 원의 중심과의 거리는 반지름 3만큼 이루어졌을 거야. 그치? 그래서 내가 얘를 x, y라고 했을 때 얘랑 거리를 구하면 이렇게 쓸 수 있잖아. x-2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 y-1의 제곱.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x 차이의 제곱 플러스 y 차이의 제곱에다가 루트 씌운 게 두 점 사이 거리인데 그게 반지름 3이 나오는 걸 구하고 싶은 거지. 그치? 이게 바로 원의 방정식이야, 맞지? 근데 우리 이렇게 잘 안 쓰고요. 요 루트가 좀 보기 싫으니까 양쪽을 제곱해서 뭐해? x-2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을 얼마다? 3이다, 9다 이런 식으로 쓰겠지, 맞지? 그래서 우리 이걸 보통 이제 이걸 원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맞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원의 방정식에 뭐라고 할 거냐면 표준형이라고 할 거고, 우린 이걸 보고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중심좌표랑 반지름을 이용해서 이렇게 세웠잖아. 그럼 거꾸로 이걸 보고도 중심좌표랑 반지름을 알아야 돼, 맞지? 어떻게 구하면 되냐? 요 괄호 안에 0대기 하는 x값 콤마 요 괄호 안에 0대기 하는 y값이 중심좌표고요. 반지름은 항상 여기에 r 제곱자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r이 3이다라고 구해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너네한테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어떤 원의 방정식이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제곱이에요 라고 이게 원의 방정식의 정의인데 이걸 보면 우린 중심좌표랑 반지름을 바로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중심좌표는 괄호 안에 0대기 하는 거 괄호 안에 0대기 하는 거 콤마 반지름은 r이에요 라고 구할 줄 알아야 된다. 그죠?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게 그냥 원의 방정식이라고 할 거고 당연히 원의 방정식이 표준형이 있다라는 건 일반형도 있는데 한 번만 더 복습을 해보자면 중심좌표가 예를 들어 마이너스 2,3이고요. 반지름이 만약에 5인 원이 있대. 그럼 그 원의 방정식이 뭐냐 그럼 다하나 뭐라고 하면 돼? 그치,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r제곱 25다라고 식을 세울 줄도 알아야 됩니다. 맞죠? 거꾸로 이렇게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 요걸 우린 표준형이라고 할 건데 요 상태만 주는 게 아니라 요 놈을 전개하면 이렇게 쓸 수 있잖아.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6y 플러스 4 플러스 9 3하면 9 하면 13? 25 넘어가면 얼마냐?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0인가? 이렇게. 그치? 요렇게 다 전개해서 주는 형태를 우린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반지름 중심좌표를 바로 알 수 있냐 없냐 차이인데 솔직히 이 상태에서 우리가 중심좌표 구하려면 결국 뭐 해주냐면 얘를 이렇게 바꿔야지. 그치? 근데 솔직히 그 바꾸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냥 무슨 생각을 하면 되냐면 얘가 분명히 x제곱이랑 4x랑 완전 제곱이 될 테니까 x 플러스 2의 전체의 제곱으로 묶일 거다. 그치? y제곱이랑 마이너스 6y랑 묶이니까 y 마이너스 3의 전체의 제곱으로 묶일 거다. 그치? 그다음 상수는 12를 넘길 건데 내가 얘 완전 제곱을 해주기 위해서 여기다 양쪽에다 뭐 해준 거냐면 사실 상수 4를 마음대로 더해준 거라고. 그럼 4를 빼도 되지만 이쪽에다 4를 더해줘도 되잖아. 얘도 완전 제곱을 해주기 위해 뒤에다 플러스 9를 한 거니까 여기다 플러스 9를 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25가 된다 이거지. 그치? 그래서 우린 얘를 거꾸로 왔다 갔다 다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원래는 이걸 이렇게 바꾸는 게 너무 귀찮으니까 공식으로 만들어놨어. 중심좌표는 어떻게 구하고 반지름은 어떻게 구하라 공식 나와 있거든. 근데 외웠나? 안 외웠죠? 솔직히 나도 외우라고 안 하고 나도 안 외웁니다. 나도 몰라. 항상 이거 원의 방정식 할 때마다 보는데 기억이 안 나더라고. 그냥 뭐 하면 돼? 그냥 솔직히 바꾸면 되거든. 왜? 별로 안 빡세. 왜? 원의 방정식은 항상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요 x좌표랑 y좌표랑
x좌표 y좌표라네. x제곱의 개수랑 y제곱의 개수가 항상 1, 1일 수밖에 없거든. 최고차 함계수가 1, 1이면 완전적으로 바뀌기가 되게 좋아. 그래서 원의 방정식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x개수의 제곱, x제곱의 개수랑 y제곱의 개수가 항상 똑같아. 그럼 선생님 만약 이렇게 나오면요? 얘는 원의 방정식이 맞습니까? 얘는 원의 방정식이 맞을까 아닐까? 맞아. 왜 맞아? 2로 나눠주면 될 거 아니야. 어차피 는영이니까 방정식이니까. 그래서 뭐 하면 돼?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y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바꿔주면 되거든. 아이고 이렇게 바꿔주면 되거든. 그치? 그래서 항상 최고차항이 뭐야? 1, 1로 똑같을 수밖에 없다. 만약에 얘네들이 숫자가 다르잖아? 가끔 이렇게 될 때 있어. 막 이런 식으로 갈 때 이런 거는 보통 타원이나 혹은 쌍곡선 이런 게 나옵니다. 몰라도 돼. 니네가 수학을 좋아하면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면 기하라는 단어를 배우게 될 거야. 그럼 너네는 배우겠지? 너네 수학을 좋아하니까? 아니야? 너네 수학을 좋아해서 여기 있는 거 아니야? 별로 안 좋아해? 몰라도 돼 솔직히. 왜냐면 기하는 솔직히 말하면 별로 좀 비중이 좀 많이 빠졌어. 고등학교 때 잘 안 배워. 그래서 어쨌든 그때 가서 그런 걸 배울 거고 지금은 x제곱의 개수랑 y제곱의 개수가 똑같을 때만 배울 거다. 그래서 여기가 부호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야 돼. 만약에 부호가 다르면 그 모양이 이상해져. 원이 아니라 약간 찌그러질 거야. 알겠지? 그래서 항상 원은 항상 x제곱의 개수랑 y제곱의 개수가 부호가 똑같으면서 숫자까지 똑같으면 걔가 원방이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돼. 알겠지? 근데 얘가 항상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원방이라고 하면 또 아닐 수 있어. 얘가 만약에 예를 들어 요 정도로 해볼까? 요 정도로 한번 해볼게. 그럼 얘가 원의 방정식이냐 그러면 니네 원의 방정식이라고 할 거잖아. x제곱의 개수랑 y제곱의 개수 똑같으니까 2로 나누면요 얘는 요건데요. 아이고 왜 이게 왜래? 아이고 잠깐만 이거 좀 숫자 좀 키울게. 이렇게 요건데요. 이런 얘 원의 방정식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잖아. 근데 얘 아닐 수도 있어. 왜 아닐 수도 있냐? 잘 봐. 요거랑 요거 가지고 바꾸면 얘 x-1의 제곱인가? 맞아. 요거랑 요거 가지고 바꾸면은 좀 귀찮네. y 플러스 2분의 3의 제곱인가? 맞아. 그럼 상수 넘기면 마이너스 15죠? 그 다음에 얘 제곱 더하면 여기 1 더할 거고 얘 제곱 더하면 얼마냐면 4분의 9일 거 아니야. 근데 이거 계산하면 뭐 나와? 음수 나올 거야. 근데 우리 반지름의 제곱이 어떻게 음수가 나와? 허수도 아니고. 맞지? 그래서 우리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x제곱의 개수, y제곱의 개수가 똑같으면 분명히 원의 방정식일 수는 있거든? 근데 확인해야 되는 게 반지름이 양수인지 확인해야지. 그치? 반지름이 말이 되는지. 여기 뒤에 있는 r제곱이 말이 되는지 확인해야 돼. 그럼 여기 r제곱이 만약에 0인 건 가능할까? 안 됩니다. 0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점이야, 점. 그치? 걔는 원이 아니라 점이야. 반지름이 없다라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반지름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그 r제곱, 여기 없네? 이 r제곱은 무조건 양수여야 됩니다. 0은 절대 안 돼. 알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 그게 그냥 원의 방정식이고 이게 원의 방정식의 그냥 기본적인 내용이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다 그 내용이다.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제 어떻게 나오냐? 이제 원의 방정식에 대한 거 이제 뭔지 알았고 보통 이제 문제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여기 참고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보통 이제 문제에서 너네 어떻게 줄 거냐? 원의 방정식에 대한 정보를 중심좌표랑 반지름을 다 알려줘야 된다고 하잖아. 그치? 근데 중심좌표랑 반지름을 약간 간접적으로 줄 겁니다. 무슨 말이냐? 그냥 너네한테 이렇게 얘기할 거야. 이 새끼 중심좌표가 2,3인데 x축에 접한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나 이 새끼 반지름 모르니까 원방 못 구할 것 같잖아. 맞지? 그럼 일단 그림을 그려보는 거야. 이 새끼 중심좌표가 어딨냐면 2,3이래. 2,3. 그러면서 x축에 접해야 되는데 그럼 그림이 어떻게 생겼겠어? 약간 요런 느낌으로 생겼겠지. 그치? 그럼 내가 이 원의 반지름을 안 알려줬지만 생각해보니까 중심좌표가 2,3이면 요 길이가 반지름이 될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간접적으로 줄 거야. 그럼 내가 이 식을 뭐라고 쓰면 돼? x-2의 제곱 플러스 y-3의 제곱은 반지름 r제곱 9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이걸 무슨 생각을 좀 해줘야 되냐면 원래 막 이렇게 얘기해. x축에 접하면은 y좌표가 반지름, y축에 접하면 x좌표가 반지름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외우지 말고 제발 그려. 내가 원방을 맨날 가르치면서 하는 말이 니네가 그림을 안 그리면 진짜 몰라. 제발 좀 그림을 좀 그려봐야 돼. 알겠지? 예를 들어 만약에 x축과 y축이 동시에 접한대.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면서 반지름 길이가 3이래. 그럼 그 원의 방정식 구해달래. 그럼 어떻게 될까? x축, y축이 동시에 접한다라는 건 요렇게 생길 수도 있고 요렇게 생길 수도 있고 요렇게 생길 수도 있고 요렇게 생길 수도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서 이렇게 하겠지. 중심좌표는 y는 x 위에 있어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중심좌표가 y는 x 위에 있는 원은 진짜 이거랑 이거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서 반지름 R이라 했으니까 여기는 뭐야? 3,3이 중심좌표인 원 하나 구해주고 만약에 여기 쓸 수 있으니까 이게 뭐야? 마3, 마3인 원 하나 구해주면 되겠지. 원이 두 개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그림을 좀 그려보면 솔직히 쉽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제발 좀 쫄지 말고 그림을 좀 그려봐라. 알겠지? 그래서 원의 방정식 문제가 나오면 웬만하면 좀 그림을 그릴 겁니다.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풀어야 돼. 그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 2번 내용 때문에 그런데 잘 봐. 너네가 이 2번 내용에서 이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의 문제를 보면 판별식으로 공부한 친구가 있을 거거든. 근데 나랑 공부한 친구들은 아마 내가 판별식 별로 신경 쓰기 별로 그렇게 비중 있게 가르치지 않았을 거예요. 설명은 해도.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라는 게 뭐냐면 원이 이렇게 있어. 그럼 직선이 어떻게 생길 수 있냐면 첫 번째, 직선이 아예 안 만날 수도 있어. 그지? 그다음 원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원과 직선이 뚫고 지나가서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치? 이걸 우리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하는데 니네가 교점이 한 개다 두 개다 없다 하면 보통 생각하는 게 판별식이야. 그래서 실제로 원의 방정식이라는 건 x도 2차 y도 2차였지. 직선이라는 건 x도 1차 y도 1차지. 그럼 내가 만약에 그 직선을 y는 어떤 꼴로 1차로 x에 관한 1차로 바꿨어. 그걸 원의 방정식에다 연립 방정식 대입을 하면 x에 관한 2차식으로 정리가 되겠지. 그럼 니네가 거기서 무슨 생각을 하면 판별식으로 푼다고. 아, 판별 d가 0보다 크면 교점이 2개. 판별 d가 0이면 교점이 1개. 판별 d가 0보다 작으면 교점이 없다라고 풀거든. 물론 좋은 방법인데 그거는 원에서만 먹혀. 원에서만. 나중에 니네가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원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곡선이랑 접선을 구하게 될 겁니다. 그럼 그땐 판별식이라는 걸 못 쓰거든. 그래서 제발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원은 방정식에서도 원방에서 써도 되잖아요 할 수 있는데 니네가 원방에서 맨날 판별식만 생각하다 보면 응용을 못해. 얘가 막 조금 변형되고 조금 이동되고 막 대칭시키고 막 이러면 니네가 막 생각을 못해. 그러니까 제발 그냥 요렇게 했으면 좋겠어. 나는 어떻게 할 거냐? 좀 귀찮긴 해. 솔직히 귀찮긴 하거든. 그래도 요렇게 했으면 좋겠어. 항상 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총 3가지로 나눠지는데 그 위치 관계는 어떻게 나눠지냐? 이 원의 중심 좌표가 있을 때 원의 중심에서 요 직선까지의 거리를 나는 d라고 할게. 그 d랑 원의 반지름 r이랑 비교했을 때 얘는 지금 요 상태일 땐 r이 더 클 거 아니야? 요렇게 되잖아? 그럼 두 점에서 만나는 거야. 그럼 당연히 얘는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요렇게 됐을 때 여기를 d라고 했을 때 그 d랑 반지름 r이랑 같으면 한 점에서 만나겠지. 그치? 그 다음 마지막은 뭐야? 얘는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했을 때 그 d랑 r이랑 비교했는데 d가 더 크면 뭐야? 안 만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나는 원의 중심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로 문제를 다 풀 거야. 알겠지? 제발 그렇게 풀었으면 좋겠고 그게 솔직히 나중을 위해서 그리고 니네 어려운 문제를 위해서 이게 더 중요할 겁니다. 이게 더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풀 건데 솔직히 외우라고 하면 잘 못 외우거든? 나도 안 외워. 그냥 그림 그려. 아, 이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났는데 아 그럼 이렇게 생겼네. 원의 중심 좌표가 예를 들어 1,2래. 그럼 이 직선이 y는 뭐 2x-3이래 뭐 이러면서. 그래서 얘랑 거리를 구해보는 거지. 그치? 아, 걔가 실제로 반지름보다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식으로 구할 겁니다. 그때 뭐 이렇게 줄라나? 이렇게? 뭐 이렇게 주고, 아, 얘랑 거리 구해보고 그 거리랑 반지름이랑 비교했는데, 아, 얘가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건 D랑 R 중에 누가 더 커야 돼? 얘가 원 반지름 R일 거 아니야? 아, 얘가 더 커야겠네라고 그냥 그림 그려보고 판단할 거야. 내가 좀 이따 대표 문제 풀어주면 아마 어떻게 푸는가 보다 이게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거리랑 반지름 이용해서 풀 건데 여기 말고 여기 나와 있네. 여기 난 이 D랑 R 가지고 이 관계를 가지고 풀 거라는 거 알겠지? 난 그렇게 이미 또 가르쳤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 그러고 나면 원의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게 나와 있네. 원의 접선의 방정식. 자, 원의 접선의 방정식도 마찬가지로 공식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공식은 별로 쓰잘데기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새끼는 중심좌표가 0,0이면서 반지름 알려줬을 때야. 중심좌표가 0,0일 때인데 이건 모의고사 문제다 보니까 뭐 교육과정이 뭐 0,0만 가르치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내신 문제는 꼭 0,0만 나오지 않죠. 니네 쌤만 풀어봐도 뭐 이동될 수 있는 거잖아, 맞지? 그때 우리 이 원의 접선을 구하라고 할 때 원의 접선을 구하는 건 여기 두 가지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 세 가지가 있거든. 첫 번째가 뭐냐? 원 위에 한 점 주어졌을 때. 원 위에 한 점이 주어질 때.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기울기가 주어질 때. 세 번째가 뭐냐면 외부의 점이 주어질 때로 나눠집니다. 요거는 솔직히 너무 중요하니까 좀 기억 좀 잘 해야 돼. 원 위에 한 점이 주어질 때랑 기울기가 주어질 때, 외부의 점이 주어질 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원이 있어. 이런 원이 있는데 이 원의 방정식이 그냥 편하게 가긴 할게. 내가 저거 까놓고 지금 내가 이렇게 하니까 좀 그런데
그냥 좀 이해하기 편하게 일단 가볼게. 어차피 내가 가르치는 방법대로 풀면 돼. 잘 봐. 그러니까 공식을 외우지 말라는 거야. 난 저 공식을 외우지 말라는 거지. 이거 이해해서 이렇게 풀면 돼. 잘 봐. 네 원이 이렇게 생겼대. 그럼 이 원의 중심좌표가 어떻게 되니? 그치, 0,0이지. 요거 0 되는 거 0, 요거 0 되는 거 0. 이거 반지름 얼마야? 조금 편하게 가자. 이렇게 할게. 그럼 중심좌표가 0,0이면서 반지름은 2인 원이야. 그치? 이 원 위에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뭐 예를 들어 요 점 좌표가 뭐 1,√3이래. 이렇게. 좀 그런가? 이렇게 할까? 1,√3이래. 그때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줘 라고 너네한테 할 거라고. 그치? 그래서 원 위에 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뭐냐? 그럼 난 이 접선을 구하고 싶은 거거든? 그럼 선을 구하려면 내가 알아야 되는 게 뭐라 그랬지? 기울기랑 한 점. 근데 한 점은 이미 주어질 거라고, 원 위에 점으로. 그럼 기울기만 구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항상 접선이라는 거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연결하면 그 접선이랑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거 알잖아. 그치? 그래서 무슨 생각한 거냐? 얘랑 기울기를 구하는 거야. 여기서 여기까지 x가 1 증가하는 동안 y가 루트3 증가했으니까 요 기울기가 루트3인 거네. 그치? 그럼 요 기울기는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루트3분의 1이겠지. 역수치한 다음 부호바꾸면 되니까. 그러면서 1,3을 지나니까 요렇게 써주면 되겠구나 라고 풀어주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가나? 그래서 원 위에 점이 주어지면 우리 이런 식으로 풀 거라는 거 알겠어. 이렇게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는 거. 그래서 원 위에 점이 주어질 때는 되게 간단해. 원 위에 한 점이 주어지면 우리는 기울기를 구할 건데, 그 기울기는 그 접선이랑 원의 중심까지 이 기울기랑 서로 수직이다. 수직인 기울기 이용할 거야. 수직인 기울기를 이용해서 풀 거라는 거. 그래서 기울기만 구하면 접선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1번 내용은 솔직히 별로 어렵지 않다. 그 다음 두 번째. 너네한테 만약에 기울기가 주어졌대. 기울기. 그럼 그때 내가 기울기를 뭐 예를 들어 2라고 한번 해볼까? 기울기가 2인 이 원으로 갈게. 그냥 이 원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2인 접선을 구해달래. 그럼 일단 여기서 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너네가 생각을 해보면 원 위에 한 점이 주어지고 거기서 접선을 구해달라고 하면 당연히 접선이 몇 개가 나올 거냐면 한 개가 나올 게 맞거든. 근데 만약에 너네한테 기울기가 주어지고 접선을 구해달래. 그럼 그 접선은 총 몇 개 나올까? 그치, 두 개가 나오겠지. 이렇게 이쪽으로 하나, 이쪽으로 하나. 맞지? 그럼 이걸 두 번 풀어야 될까? 그치? 두 번 굳이 안 풀고 그냥 한 번 풀다 보면 알아서 얘가 두 개가 나올 겁니다. 그럼 요 한 개를 어떻게 구할 거냐? 얘 기울기가 2라고 주어졌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요 직선을 뭐라고 할 수 있냐면 y는 2x 플러스 뭐 b 이렇게 쓸 수 있나? 직선이라고 했을 때. 그럼 그때 이 직선과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항상 어때야 돼? 반지름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치?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이 직선과 이 점 사이 거리 구할 거니까 일반형으로 바꾸면 요렇게 될 거고, 이거랑 원의 중심 0,0까지 거리를 구해보면 x계수 y계수 제곱하면 루트 5분의 0,0 집어넣으면 사라지네. 그럼 b의 절대값. 걔가 얼마가 돼야 돼? 반지름 2가 돼야겠네. 그럼 얘 넘어가면 절대값 b는 얼마야? 2 루트 5인 건가? 그럼 b는 뭐야? 뿔마 2 루트 5겠지. 맞지? 그래서 두 개가 나올 거라고. 하나는 요거 나올 거고, 하나는 y는 2x에 마이너스 2 루트 5다 해서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거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가 주어지면 기본적으로 몇 개가 나올 거냐면 얘는 두 개가 나올 거야. 알겠지? 그러면서 얘는 뭐 할 거냐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할 겁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요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줄 거야. 알겠지? 그래서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풀 거다. 그러니까 마지막 외부의 점이 만약에 주어졌대. 외부의 점. 만약에 외부의 점이 주어졌대. 자, 외부의 점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생각할 거냐? 또 마찬가지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3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너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원이 있어. 원이 있어. 중심좌표가 얼마냐면 0,0이야. 반지름이 얼마냐면 루트 3입니다. 오케이? 그때 너네한테 이 외부의 점을 구하라고 할 때 외부의 점이 예를 들어 마이너스 1, 2라고 해봅시다.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라고 해볼게. 내가 마이너스 1,2에서 여기 접선을 구해달래. 마이너스 1,2가 그냥 대충 여기다가 할게. 어차피 느낌 보고 싶은 거니까. 그럼 내가 여기서 외부의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그 접선이 몇 개가 나올까? 그치? 요 점을 지나면서 접선을 구하라 그러면 이쪽으로 하나, 이쪽으로 하나, 당연히 두 개가 나올 거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두 개가 나올 겁니다. 오케이? 얘도 두 개가 나올 거야. 그럼 요 두 개가 나올 건데 그 두 개를 또 따로따로 푸는 게 아니라 하나만 놓고 풀면 알아서 풀릴 겁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자. 그럼 일단 이 직선 두 개는 항상 특징이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지. 근데 우리가 기울기를 모를 때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을 뭐라고 써야 되냐면 y는 m에
x 플러스 1 플러스 2라고 써도 되는 거 맞지? 얘는 기울기 뭔지 몰라도 마이너스 1,1은 항상 지나는 거니까. 그럼 얘를 정리하면 얘는 mx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y 플러스 m 플러스 2는 0이라고 일반형으로 바꿀 수 있나? 이거 y 넘겨서? 그럼 이 직선과 0,0까지 거리를 구해볼게. 뭐라고 쓰면 돼? m제곱 플러스 1에 루트 x계수의 제곱 플러스 y계수의 제곱이다 루트. 이게 분모야. 그 다음 뭐해? 0,0을 집어넣어. 그럼 사라지고 사라지니까 뭐야? m 플러스 2의 절대값. 걔가 반지름 얼마가 나와야 돼? 루트 3이 나와야겠네. 이렇게. 맞아? 그 다음 뭐 할 거냐면 이 새끼 넘기겠지? 그치? 그럼 이 새끼 넘기면 뭐라고 쓸 거냐면 얘는 절대값 m 플러스 2의 절대값은 얘 넘어가면 루트 3m제곱 플러스 3으로 바꿔도 되는 거 맞니? 그치? 그러면서 우린 절대값이랑 루트가 동시에 보이면 보통 뭐 해주는 게 좋냐면 양변을 제곱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곱하면 뭐야? m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4는 3m제곱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기면 어떻게 돼? 2m제곱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1은 0인가? 그치? 그럼 얘를 인수분해 해보면 m값이 두 개 나오겠지? 그치? 이거 내가 만든 거라서 숫자가 좀 더러워. 그럼 기울기 두 개가 나올 테니까 그때는 하나하나 구해주면 된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나? 근데 잘 봐. 여기서 특이한 게 있어. 그럼 선생님 외부의 점이 주어지면 무조건 두 개가 나오는 게 맞네요. 그죠? 외부의 점이 주어지면 두 개고 기울기가 주어져도 두 개인 거 맞아요. 근데 만약에 이 새끼 반지름을 5로 좀 바꿔볼게. 이 새끼 반지름을 좀 5로 바꾸고 아니 미안해. 이 새끼 반지름을 4로 좀 바꿔볼게. 4로. 이렇게 4로 좀 바꿔볼게. 그때 만약에 너네한테 이걸 똑같이 구해달라고 한번 해보자. 얘 반지름이 이렇게 바꿀게. 그럼 얘는 반지름 R이 얼마야? 2다 이렇게 되는 건가? 그리고 얘 좌표도 바꿔야겠다. 미안해. 얘 좌표를 이렇게 바꿀게. 마이너스 2,1로 좀 바꾸겠습니다가 안 되네. 0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마이너스 2, 아씨 안돼. 아씨 문제 만들기 어렵네. 다시. 그러면 이렇게 될 때 내가 오케이 이렇게 할게. 3,2라 2,3이라고 하겠습니다. 2,3 이렇게 할게. 다시. 자 이어서 볼게. 너네한테 이 원에 접하는 접선을 구하라고 할 건데 그 접선이 2,3을 지난다. 2,3. 그 2,3을 지날 때 접선을 구해달라고 하면 어쨌든 얘도 외부의 점일 거 아니야? 왜? 여기다 2,3 집어넣으면 성립해 안 해? 안 하니까 분명히 원 위에 있는 점이 아닌 거야. 맞지? 그럼 2,3에서 내가 접선을 구하라 그러면 요렇게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지? 그치? 그럼 똑같이 가볼게. 그럼 여기가 2,3이라고 하니까 2,3을 지나는 직선을 뭐라고 써야 되냐면 y는 기울기 m에 x-2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를 일반형으로 정리하면은 mx에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m 플러스 3은 0 이렇게 써도 되나? 맞아? 그럼 요 직선과 원의 중심 0,0까지 거리를 구해보자고. 그게 뭐가 돼야 되냐면 당연히 여기 반지름 R이 돼야 될 거거든. 이렇게. 그치? 그래서 얘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면 m제곱 플러스 1에다가 루트 씌우고 거기다 중심 0,0 집어는 뭐야? 마이너스 2m 플러스 3의 절대값. 걔가 얼마가 나와야 돼? 반지름 2가 나와야겠네. 그치?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이 새끼 넘기겠죠? 그 다음 우리 절대값 안에 있는 부호는 어차피 부호가 바뀌어서 풀리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바꿔도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우리 얘는 이렇게 바꿔도 되나? 이렇게? 그치? 너네 왜 절대값 마이너스 2랑 절대값 2랑 어차피 똑같은 거잖아. 절대값 안에 있는 부호의 전체를 바꿔주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얘를 넘기면 2의 루트 m제곱 플러스 1 되는 거 맞나요? 그 다음 뭐 할 거야? 절대값이랑 루트 보이니까 양변 제곱하겠죠? 얘 제곱하면 뭐야? 4m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2m 플러스 9는 이렇게 되나? 얘는 4의 m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되나 보다. 그치? 그럼 얘랑 지워지는 거 맞지? 그럼 12m은 얼마야? 5인가? m은 얼마야? 12분의 5네. 근데 얘 m값이 몇 개 나왔어? 한 개 나왔네. 근데 우리 외부의 점에 접선 그으면 기본적으로 몇 개 나온다고? 2개 나온다며. 근데 왜 한 개가 나온 건지를 혹시 알겠나? 그치, 수직이라서. 내가 이걸 너무 많이 가르쳐가지고 이제 효정이 익숙해졌나 본데, 잘 봐. 항상 너네가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 외부의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2개가 나와. 그치? 분명히 2개가 나와야 되잖아. 여기서 접선 그으면 2개가 나오는 거 확실하잖아. 원 밖에서 니네가 그림으로 봤을 때. 그치? 그럼 내가 이걸 이용해서 이 점을 지난 직선을 구하고, 그 직선과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다를 식을 세우면, 반지름 이만큼 떨어진 거 하나, 여기도 이만큼 떨어진 거 하나가 나올 거 아니야. 분명히 2개가 나와야 되잖아. 근데 내가 여기서 계산을 실수한 게 없는데 분명히 1개밖에 안 나와. 그럼 이게 문제가 잘못된 거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고. 왜 아니냐?
내가 m값이 2개가 나와야 돼. m값이 1개가 나왔어. 그게 어떤 거냐면 이 새끼 2,3이 얘가 이쁘게 좀 그려보면 요놈 중심이 0,0이니까 요게 x축이고 요게 y축이라고 해봐. 그럼 분명히 여기 점 좌표가 2,0일 거야. 반지름이 2니까. 그럼 2,3이라는 거 여기 위에 어딘가에 있는 점이거든 사실상. 그럼 실제로 여기서 접선을 그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요거 하나에서 2개가 나와야 되는데 얘 기울기가 분명히 12분의 5일 거야. 그럼 얘 기울기는 얼마인데 도대체? 너네 이렇게 일직선으로 서 있는 요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야? 못 구하잖아. 그치? 그래서 표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안 나오는 거야. 1개가 나오는 거야. 그럼 1개가 나왔다고 해서 직선이 하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왜? 외부의 점에서 그러면 분명히 접선이 2개가 맞거든. 그치? 그럼 요 하나는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나왔어. 그럼 분명히 그 하나의 직선은 그냥 수직인 직선인 거보다. 그럼 얘는 직선의 방정식을 뭐라고 하면 돼? 얘는 모든 x좌표가 뭐야? 2지? 그래서 얘는 x는 2예요 라고 따로 구해주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나? 그럼 너네가 또 가끔 착각하는 게 있어. 선생님 얘도 표현이 안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긴 거? 얘는 기울기가 얼마야? 0. 그래서 그때 m값이 0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0이 아닌 다른 게 안 나와. 뭔가 하나밖에 안 나왔어. 그럼 이게 세로 직선은 아닌가라고 의심해야 돼. 혹은 너네가 계산 틀렸거나. 알겠지? 난 안 틀리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주면 돼.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유형은 3가지가 있는데 원 위에 한 점이 주어졌어. 원 위에 한 점이 주어지면 무조건 몇 개야? 이건 1개가 맞아. 무조건 1개야. 맞지? 그 다음에 기울기가 주어지면 몇 개야? 2개가 맞아. 이것도 2개가 맞아. 근데 외부의 점이 주어지면 몇 개야? 걔도 2개가 맞거든? 근데 가끔 1개가 튀어나올 때 있어. 식이. 그럼 뭐 하면 돼? 하나는 세로선인가 보나 라고 생각해줘야 돼. 알겠지? 여기 원의 방정식이다 생각해주면 됩니다. 대표 문제 먼저 볼게요. 자, 보면 다음 보면 다음 이 원의 방정식의 넓이가 이거래. 그때 k의 값 쓰고 해달래. 그럼 당연히 이 상태에서 우리가 반지름을 모르니까 얘를 뭐로 바꿔? 표준형으로 바꾸겠죠. 맞죠? 그럼 뭐라고 쓰면 되냐? x-4의 전체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전체의 제곱은 이라고 쓰고 상수 넘길 거 없네. 맞지? 근데 내가 얘를 완전 제곱해주기 위해서 여기다 마음대로 플러스 16을 해준 거고 얘는 플러스 9를 해준 거네. 그래서 반지름 얼마냐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반지름은 5다라고 생각할 거고 원의 넓이는 얼마야? 25파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지. 맞지? 다음 2번 다음 직선 이것이 원 이거에 접할 때 양수 아래값 쓰고 해달래. 요 직선이 이 원에 접한대. 원과 직선이 접한다는 거 어떤 느낌이야? 원 이렇게 있어. 접한다는 거 이 느낌이야. 그치? 그럼 원의 중심좌표가 얼마야? 1,0이고 반지름이 얼마야? R. 요 느낌으로 일단 그려. 그럼 직선이 뭐래? x 플러스 2y 플러스 5는 0인 거네? 그럼 얘랑 거리가 반지름 R만큼 떨어져야겠네? 라고 그냥 식을 세우는 거야. 그치? 그럼 하면 어떻게 돼? x계수 y계수 제곱하니까 루트 5분의 1,0 집어넣으면 6입니다. 6. 여기 1, 0 집어넣으면 맞지? 요거네. 그럼 얘는 유리화니까 얼마야? 5분의 6 루트 5가 뭐야? 반지름 R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됐나요? 그러니까 그림만 그려보면 되게 어려울 게 없어. 하긴 뭐씨 그래도 어렵지. 그지? 다음 좌표평면 위의 점 3,4를 지나는 직선 중에서 이것도 너무 유명한 문제라서 그 직선 중에서 원점과의 거리가 최대인 직선을 구해달래. 너무 유명해. 좌표평면 위에 3,4라는 점이 있대.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가 될까? 무수히 많지.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렇게도 있을 거고 이렇게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도 있을 거고 엄청나게 많겠지. 그런 직선들 중에서 뭐 원점과의 거리가 최대여야 된대. 그럼 원점과의 거리가 최대려면 어떤 느낌이 돼야 되냐? 자, 이 노란색 직선과 원점까지의 거리를 구해달래. 근데 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항상 어떤 거리를 재지, 종환아? 이 집게가 없어져가지고 수직거리. 이렇게 수직거리. 그지? 그럼 요 거리네. 근데 분홍색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 이 점에서 요 직선 수직거리를 구하면 어때? 분홍색이 더 머네. 그럼 주황색으로 가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나? 주황색이 더 멀어? 분홍색이 더 멀어? 모르겠거든? 근데 난 가장 먼 상태가 언젠지를 좀 생각해보면 이 노란색에서 분홍색으로 할수록 거리가 멀어졌지. 그럼 얘가 조금만 더 가면 좀 최대한 멀지 않겠냐? 좀 어떤 상태일까? 가장 멀 때가? 원의 중심에서 이 점까지 거리가 수직인
직선일 때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을까? 맞냐? 이해가 가냐? 이해가 안 가나? 그럼 전 이해가 안 가요 라고 하면 이 직선을 3,4를 지나는 직선은 y는 기울기 m에 x-3 플러스 4라고 식을 세우고 걔랑 원점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m에 관한 2차식이 나올 거야. 그럼 그거를 2차 함수 꼭점 좌표를 찾아서 최대가 되는 걸 찾아야 되는데 이해가지 않나? 그치? 노란색에서 분홍색으로 갈수록 거리가 더 멀어졌잖아. 보라색으로 가면 거리 멀어졌다가 주황색으로 넘어가면 다시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잖아. 그치? 그치? 그럼 이 보라색 직선을 구하려면 내가 뭐 알아야 돼? 기울기랑 한 점. 근데 3,4를 지나는 거 알잖아? 그럼 기울기만 구하면 되겠네? 근데 그 기울기가 얘랑 수직일 때라며. 근데 여기가 3,4니까 x가 3 증가하는 동안 y가 4 증가했지. 그럼 그거의 수직인 기울기는 뭐야? y는 마이너스 4분의 3에 x-3 플러스 4라고 쓰면 되겠네. 맞아? 그럼 요 직선이 끝난 게 아니라 여기서 이 직선을 L이라고 할 건데 그 직선을 일반형으로 좀 정리 좀 할게요. 4 좀 곱하자. 4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9 플러스 16이 되고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25는 0이 될 거야. 요거 좀 일반형으로 정리할게. 어쨌든 이 직선이랑 뭐래? 문제에서 이 원 위의 점 P와의 직선 L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해달래. 이거 뭐야? 저 원의 중심좌표가 7,5니까 여기 어딘가 있어. 그치? 이 원과 이 보라색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해달래. 이거 어떻게 구해? 원 위에 예를 들어 요 점이 있어. 요 점에서 이 보라색 직선까지 거리 요만큼이지. 만약에 여기 있으면 요만큼이지. 그치? 어떨 때 그 거리가 가장 짧아? 원의 중심에서 요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고 거기서 반지름 만큼 뺐을 때 요 점. 근데 그 점의 좌표를 구해달라는 게 아니야. 이 거리만 구해달래. 그럼 뭐 하면 돼? 이 중심좌표 7,5에서 요 직선, 이 보라색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면 x계수, y계수 제곱하니까 9 더하기 16하면 25라서 5분의 7,5 집어넣으면 3, 7에 21 5, 4, 20 마이너스 25에다가 절대값 얼마냐? 5분의 얼마? 16? 맞냐? 5분의 16이 요 거리일 거고 거기서 반지름을 뺀 반지름 얼마야? 1 뺐네. 얼마야? 5분의 11이 최소값이다 라고 보여주면 되겠네. 거기다 10배 해달래. 그죠? 다음 4번. 다음 그림에서 좌표 평면에서 원 이것과 직선 이거의 두 점 AB에서 만난다. 그때 요거의 길이가 4일 때. 자, 이것도 어떻게 생각할 거냐? 이 직선이 이 원을 어쨌든 뚫고 지나가는 거네. 근데 이 직선을 내가 이 상태로 보면 중심좌표도 어렵고 반지름도 어려우니까 표준형으로 좀 바꾸면 x-1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 마이너스 k 넘기고 이 상수제곱 1, 상수제곱 4 더하니까 이렇게 되나봐. 그치? 이렇게 되는데 그때 요거의 값을 구하고 싶은데 이 새끼 중심좌표가 그럼 얼마라는 거 아냐면 1,2라는 거 알았네. 그치? 그때 내가 궁금한 게 뭐냐면 현 AB의 길이가 4일 때 요 길이가 요게 궁금하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냐면 이게 4인 거네. 그치? 그 다음에 이 중심에서 내가 이 현까지 수직거리를 좀 구할 수 있나? 그치? 왜? 이 직선도 알고 중심좌표 아니까. 그럼 뭐야? x계수 y계수 제곱에다가 1,2 집어넣으면 2-2 플러스 5의 절대값이라서 얼마야? 루트 5네. 루트 5. 그치? 그럼 여기가 루트 5야. 그치? 그러면서 우린 항상 이 원의 중심에서 현까지 수직으로 쪼개면 이 길이가 반반으로 쪼개지지. 그러면서 요 길이 요 삼각형을 좀 보면 요 길이가 2가 될 거고 여기가 루트 5가 된 거니까 요 길이 얼마라고 하면 돼? 3이라고 하면 되나? 2의 제곱이다 5의 제곱 맞지? 그럼 반지름이 3인 원이었네. 그럼 얘가 뭐야? 9라고 해야지 r제곱이 되겠지 k는 얼마야 그러면? 마이너스 4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네. 다음 좌표 보면 이거에서 3,1에서의 접선이 1,1을 지난대. 자, 원 위의 점 3,1에서의 접선이래. 그럼 원 대충 그려. 3,1 여기 있다고 해. 접선이 이렇게 생겼대. 접선 구해달래. 뭐 하면 돼? 원의 중심좌표 얼마? 0,0. 여기 얼마? 3,1. 그럼 내가 이 직선 구하려면 뭐 알아야 돼? 기울기 알아야 돼. 기울기 맞지? 근데 얘랑 기울기 얼마야? x3 증가한 동안 y1 증가했으니까 3분의 1. 요 기울기 3분의 1. 그럼 요 기울기 얼마야? 그림은 이렇지만 마이너스 3인 거지. 그러면서 2점 지나는 직선이니까 뭐라고 써? y는
마이너스 3x에다가 3 집어넣으면 1 나와야 되죠? 그럼 얼마야?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근데 얘가 1 집어넣으면 a 나온대. 그럼 1 집어넣으면 a 얼마? 7인가 봐 얘는. 됐나요? 다음 6번. 점 0,3에서 이 원에 그은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를 k라고 하고 16k제곱의 값을 구해달래. 0,3에서 이 원에 그은 접선 원이 이렇게 있어. 0,3에서 0,3은 저 원 위에 있는 점일까 아닐까? 아니지. 왜? 대입하면 성립 안 하니까. 그럼 0,3에서 이 접선을 그렸대. 그 접선을 이렇게 그렸는데 그럼 접선이 두 개가 나오겠지? 그지? 그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를 k라고 할 때 이걸 구해달래. 아 근데 있잖아. 이걸 내가 지금 대충 그렸잖아. 그럼 이걸 대충 그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풀 거냐면 얘가 0,3을 지나는 거니까 얘 직선을 하나 세워서 이렇게 문제를 아까처럼 풀겠지? 근데 얘를 그림을 좀 이쁘게 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얘는. 왜냐면 너무 점하고 저 원이 되게 이뻐. 그치? 이쁘지 않냐? 안 이뻐? 쟤는 중심좌표가 0,0에서 반지름이 얼마야? 1인 원이지. 그치? 그러면서 어디서 접선을 그었대? 0,3에서 접선을 그었대. 좀 더 위에 여기서 이렇게 접선을 그은 거야. 그치? 그럼 느낌이 오잖아. 아, 이 새끼는 원이 중심이 0,0이었는데 0,3에서 접선을 그으니까 얘랑 대칭이라서 이 점 좌표랑 이 점 좌표는 부호만 다르겠구나. 그치? 그래서 그냥 k제곱을 구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그림 이쁘게 그려보니까. 그치? 그럼 나 요 점 좌표가 좀 궁금한데 좀 편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요 삼각형을 좀 볼까? 요 길이가 3인가? 요 길이는 몰라. 이게 내가 궁금한 거야. 그치? 여기 사실상 요게 k겠지. 여기 좌표가 k일 테니까. 그치? 그 다음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잘 봐. 아씨, 이거 좋지 않나? 다음 여기 접하는 요 점은 원의 중심에서 여기까지 거리인데 그 거리가 얼마냐? 반지름 1인 거네. 맞아? 그럼 내가 k를 구하고 싶은 거지? 그지? 맞냐? 그럼 이렇게 해볼까? 잘 봐. 너네 혹시 기억나나? 얘 직각삼각형이야. 그지? 수직으로 내렸어. 얘도 직각인데. 그럼 엄청나게 많은 공식들이 나오면서 이런 공식이 있었죠. 일단 피타고라스 먼저 할게. 3, 3, 9에서 1 빼면 얼마? 2루트 2. 그지? 그 다음 또 어떤 공식이 있을까 생각해보면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라는 공식이 있었어. 맞아? 기억나? 똑똑한데? 3, 3, 9는 2루트 2 곱하기 여기가 잡혔나요? P라고 할게. 여기는 K라고 할게. PK. 그지? 그럼 얘 뭐라고 쓰면 되냐면 PK의 길이는 2 루트 2분의 9인가? 맞아? 요 길이가 이제 2 루트 2분의 9야. 3, 3, 9는 2 루트 2 곱하기 이거니까. 그지? 내가 이제 K가 궁금하잖아. 그럼 이제 이런 공식 쓸 수 있지. 이거 곱하기 이거는 소공식. 이거 곱하기 이거라고. 그래서 K 곱하기 3은 1 곱하기 2 루트 2분의 9 이렇게 되겠네. 그럼 3 나누면 여기 이렇게 되죠? 얘는 얼마야? 2 루트 2분의 3이야. 그게 K래. 근데 뭐 해달래? 제곱해달래. 제곱하면 얼마야? 8분의 9 이렇게 되나? 그치? 거기다 뭐 해달래? 16 곱해달래. 얼마야? 18이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치? 그러니까 그림을 이쁘게 그려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선생님 전 그림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해? 이렇게 해야 돼. 잘 볼게. 0,3을 지나? 그럼 직선 뭐라고 해? y는 기울기 뭔지 몰라요. 근데 0,3 지나니까 요 직선. 그럼 얘를 일반형 정리하면 뭐야? mx y 플러스 3은 0. 그 직선과 원의 중심 얼마? 0,0까지의 거리 d가 반지름 얼마? 1 나와야 돼. 그래서 원의 중심까지 거리 m제곱 플러스 1에다가 루트 씌우고 0,0 집어넣으면 사라졌는데 3의 절대값이니까 어차피 이거고 그게 반지름 1. 그럼 넘어가면 3은 m제곱 플러스 1에다가 루트 씌운 거. 그럼 m제곱 플러스 1은 양변 제곱하니까 얼마? 9. 그럼 m제곱은 얼마? 8. 그럼 m은 얼마? 뿔마 2루트 2네. 그 중에 이 그림을 이쁘게 안 그렸으면 또 대칭이라는 것도 몰랐고 둘 다 확인해봤겠지. 하나 먼저 확인하면 요 직선은 뭐야? y는 기울기 마이너스 2루트 2x 플러스 3인 거니까 요놈의 x절편 얼마야? 2분의 루트 2분의 3이니까 요게 k좌표 아까랑 똑같이 나오겠지. 그래서 요거 제곱해서 구해도 돼. 그러니까 이 방법을 이용해도 되지만 아까 그 방법을 이용해도 돼.
만약에 아까처럼 아까 좌표가 좀 더러웠는데 만약에 좌표가 좀 편했으면 아까가 더 편했을 수도 있어. 그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할 줄 알아야 돼 도형에서는. 다음 7번는 대칭이동 평행이동이네. 자 이어서 갈게. 자 앞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제 대칭이동과 평행이동이라는 건데 솔직히 증명을 안 할 거기 때문에 별로 설명할 내용이 없어. 그냥 너네가 딱 기억만 해주면 되는데 일단 평행이동이라는 게 있고요. 대칭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평행이동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어떻게 나눠지냐? 점의 평행이동과 도형의 평행이동 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죠? 점을 평행이동시키냐 도형을 평행이동시키냐. 그때 생각해야 되는 건 점을 평행이동할 때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 근데 도형을 평행이동할 때는 부호 반대로만 생각해주면 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예를 들어 너네한테 이거야. 3,1이라는 점을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이동해달라고 해보자. 그럼 그 점이 뭐냐 그러면 그 점은 뭐가 돼? 4,3이 되는 거야. 그치? 그냥 너무 당연해. 그림 그려보면 3,1이라는 점이 있는데 이 점을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1만큼 여기서 한 칸 간대. 이렇게 한 칸.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여기서 두 칸 올라간대. 요 점이 되는 거잖아. 그냥 한 칸 갔으니까 4가 되고 1에서 두 칸 올라갔으니까 3 되는 거잖아. 그치?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점을 이동시킬 때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근데 잘 봐. 근데 만약에 너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너네한테 Y는 x-3의 제곱 플러스 1이라는 요 2차 함수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이동해달래. 도형을 이동하라고 하잖아? 무조건 뭐 할 거냐? 부호 반대로 생각할 거야. 무슨 말이냐? 이거야. 너네 이 도형을 이렇게 이동하라 그러면 항상 이것만 기억해. x 대신에 x-1을 집어넣는 거고 y 대신에 y-2를 집어넣는 거다라고 생각해. 부호 반대로. 그래서 얘는 실제로 이게 돼. y-2는 x-1-3이니까 4의 제곱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 그럼 얘를 깔끔하게 정리하면 y는 x-4의 제곱에다가 얘 넘어가면 플러스 3이 될 거고 실제로 이 함수는 꼭점 좌표가 얼마? 3,1인 2차 함수인데 걔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이동하니까 꼭점이 뭘로 바뀌었어? 4,3인 2차 함수로 바뀐 거지. 실제로 2만큼 이동한 거잖아. 근데 식은 어떻게 됐어? 부호 반대로 된 거야. 알겠지? 그래서 점을 이동시킬 때는 그대로 생각하면 되고 도형을 이동시킬 때는 부호 반대로 생각하면 돼. 근데 선생님 저는 이거 2차 함수에서 공부한 건데 2차 함수만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1차 함수에서도 가능합니다. 요 놈을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하라고 하잖아? 그럼 뭐 할 거냐면 x 대신에 x-2 y 대신에 y 플러스 3을 집어넣어. 그럼 이렇게 쓰면 되지. y 플러스 3은 x-2 플러스 3이라고. 그래서 얘 뭐가 돼? y는 x-2가 된다. 이거 지워지니까. 그래서 얘를 이동시키면 이거야. 어떤 형태든 항상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하는 도형이면 부호 반대로만 해주면 돼. 알겠지? 부호 반대로. 그럼 여기서 너네가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요게 좀 이제 너네가 낯선 기호 때문에 그런데 잘 봐. 니네 y는 ax 플러스 b를 우린 이걸 1차 함수라고 부르죠. 함수. 그치? 근데 내가 얘를 이 y를 넘겨서 막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쓴 요 놈을 우린 뭐라고 보통 부르냐면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불러. 물론 얘도 1차 함수라고 불러도 되는 거 알아. 근데 요를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되게 많이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 1차 함수를 나타내는 기호, 함수를 나타내는 기호가 y는 fx죠. 그지? 그럼 이 방정식을 나타내는 기호는 없을까? 라고 해서 수학자들이 만든 거예요. 걔가 뭐냐? f의 x, y는 0이야. 이게 x, y의 관계를 만족하는 식이야 라고 표현한 거예요. 방정식으로. 이걸 내가 왜 가르치냐면 너네한테 이렇게 얘기해. 어떤 p점의 좌표가 이거야. 자, 잘 대답해. 자, 요 놈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동해달래. 그럼 걔가 p'이라고 할게. 그럼 그 점을 뭐라고 하면 돼? x 플러스 a, y 플러스 b야. 왜? 얘는 점이라서.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f의
x, y는 0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동해달래. 그럼 그 식은 뭐냐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돼? f의 x-a, y-b는 0이라고 써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 이거는 그냥 솔직히 말하면 기호야, 기호. 알겠지? 얘는 그냥 점을 나타내는 거야. 능력이 없잖아. 점피라는 점은. 얘는 뭐야? 어떤 함수, 방정식은 이 방정식을 이렇게 이동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평행 이동할 때는 점을 이동시키냐 도형을 이동시키냐가 좀 중요해. 알겠지? 점을 이동시킬 때는 그냥 상식대로 생각하면 되는데 도형을 이동시킬 때는 부호 반대로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좀 기억해놔. 알겠지? 그것만 실수 안 하면 솔직히 어려울 거 없어. 평행 이동. 그 다음 대칭 이동은 더 쉽지. 왜? 대칭 이동은 다 똑같거든. 그치? 그래서 대칭 이동은 그냥 통일돼서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 그냥 이렇게 하면 돼. 너네한테 어떤 점이나 혹은 도형을 x축에 대해서 대칭해달라 하잖아? 그럼 다 뭐 할 거냐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을 거야. 그러니까 y의 부호를 바꿔줄 거야. 만약에 얘를 y축 대칭하라 그러잖아? 그럼 뭐 하면 돼?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돼. 아, 이거 증명 안 해도 되잖아. 그치? 원점 대칭하라면 뭐해? 그치? x의 부호도 바꾸고 y의 부호도 바꾸고. 그치? 그 다음 y는 x 대칭하면 뭐라 그래? 그치? x 대신에 y를 집어넣고 y 대신에 x를 집어넣으면 돼. 그치? 그 다음 마지막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 대칭하라 그러면 x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고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는다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요거는 외워줘야 돼. 그치? 이건 그냥 외워야 돼. 그냥 이런 거지. 점 예를 들어 1,3을 뭐 x축, y축, 원점, y는 x,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 대칭해달래. 이 점을 x축 대칭하래. 그럼 뭐가 바뀌어? y의 부호가 바뀌어. 이 점을 y축 대칭하래. 뭐가 바뀌어? x의 부호가 바뀌어. 이 점을 원점 대칭하래. 뭐가 바뀌어? 둘 다 부호가 바뀌어. 이 점을 y는 x 대칭하래. 뭐가 바뀌어? 자리가 바뀌어. 이 점을 y는 마이너스 x 대칭하래. 뭐가 바뀌어? 자리도 바뀌고 부호도 바뀌어. 이거야. 오케이? 외워야 돼. 솔직히 외워야 돼. 증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잘 봐. 그럼 너네한테 또 이어서. 너네한테 y는 자, 요 놈이 있대. 요 놈을 만약에 x축 대칭해달래. 그럼 뭐가 바뀌어? y의 부호가 바뀌어. 그래서 이렇게 써. 마이너스 y는. 이게 답이야. 근데 우리 함수를 깔끔하게 써주면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아볼인 게 x축에 대해 대칭하니까 아볼인 게 이렇게 바뀔 거 아니야. 위볼로. 그래서 그냥 제곱차 음수. 그치? 그럼 또 해볼게. 요 놈을 y축 대칭하래. 뭐가 바뀌어? x의 부호가 바뀌니까 뭐라고 써? y는 이렇게 쓰면 안 돼.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하나 더 나오는데 항상 대입한다는 느낌으로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는 거거든.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요거야. 그래서 요거야. 생각해봐. 아볼이었어. y축 대칭 해봤자 아볼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돼. 그치? 위볼이었어. y축 대칭 해봤자 위볼이어야 된다고. 대입한다라고 좀 기억해. 알겠지? 이렇게. 원점 대칭하라 그러면 둘 다 부호를 바꿔주면 돼. 알겠지? y는 x 대칭하라 그러면 안 나와. 왜? 2차 함수를 y는 x 대칭하면 함수가 아니야. 그래서 안 나와. 얘도 안 나와. 도형에서는 잘 안 나와. 알겠지? 이렇게 기억하면 돼. 근데 솔직히 외워야 돼. 직선에선 나올 수 있어. 직선에서 이거 구하라고 할 수 있어. 근데 다 똑같아. 뭐 하라고? x축 대칭하면 뭐의 부호를 바꿔라? y의 부호를 바꿔라. y축 대칭하면 x의 부호를 바꿔라. 원점 대칭하면 둘 다 부호를 바꿔라. y는 x 대칭하면 자리를 바꿔라. y는 마이너스 x 대칭하면 자리도 바꾸고 부호도 바꿔라라고 기억해야 돼. 알겠지? 외워야 돼. 그냥 외우는 방법밖에 없어. 근데 이거는 특별한 대칭인 거고 일반적인 대칭을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임의의 점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거나 임의의 선에 대해 대칭을 시킬 텐데 선에 대해 대칭하는 게 더 쉬우니까 요거 두 개만 하면 끝나. 진짜 선에 대해 대칭 먼저 해볼게. 잘 봐. 너네한테 이렇게 얘기할 거야. 너네한테 이 원을 이 선에 대해서 대칭시키래. 그럼 이 대칭된 원의 방정식이 뭐냐 이거야. 이 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고 해볼까? 중심 좌표가. 그러면 반지름이 1이라고 해보자. 이 원을 이 선에 대해서 만약에 대칭시키래. 그럼 그 대칭된 원을 구해달라고 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야.
그럼 우리가 원을 어떤 특정한 선, x축, y축 이런 선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선에 대해 대칭하라 그러잖아? 방법이 없어. 존나 노가다 띄어야 되는데 그 노가다 띄는 게 딱 키워드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거든. 잘 봐. 내가 요 원을 이 파란색에 대해 대칭하면 이쪽에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지? 그럼 일단 물어볼게. 내가 얘를 대칭 이동시킨다고 해서 이 원의 사이즈가 달라져? 똑같아. 똑같으니까 반지름은 여전히 1일 거야. 그럼 난 뭐만 하면 돼? 원방 구하기 위해서? 중심좌표만 알면 돼. 맞지? 그럼 중심좌표가 어떻게 이동되는지만 알면 되는데 그 중심좌표는 요 파란 선 기준으로 수직 2등분된 점일 거야. 그지? 왜? 이 선의 기준으로 접었다 피면 만나야 되잖아. 그지? 그럼 분명 얘랑 얘랑 같은 거리만큼 떨어졌고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럼 수직 2등분이라는 걸 이용해서 요 중심좌표가 뭔지 몰라. 그럼 내가 얘랑 얘랑 기울기를 구하면 a 플러스 1분의 b 플러스 2 맞니? 요거에서 요거 빼고 요거에서 요거 뺀 거? 그 놈이 요 기울기 2잖아. 2의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다라는 식 하나. 두 번째, 얘랑 얘랑 중점좌표를 구하라 그러면 2분의 a 마이너스 1, 2분의 b 마이너스 2 맞니? x좌표 더해서 반쪽이고 y좌표 더해서 반쪽이고 그 점이 여기 위에 있네요 라고 해서 a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 2분의 b 마이너스 2다라는 식 이 두 개 가지고 뭐 해야 되냐면 연립해야 돼. a, b에 관한 식 두 개가 나오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선에 대해 대칭하라 그러면 좀 귀찮아. 근데 방법이 없어. 이렇게 해줘야 돼. 알겠지? 얘는 어쩔 수 없어. 얘는 좀 응용되는 것도 없어. 근데 이제 이어서 일반적인 점에 대해 대칭해 달래. 이 원을 너무 커. 이 원을 이 점에 대해 대칭해 달래. 그럼 그때 이 원이 뭐냐라고 너네한테 물어본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 또 생각을 해봐. 내가 이 원을 일로 대칭 이동시킨다고 하면 원 크기가 달라져? 똑같아 얘나? 똑같아? 그치 똑같지 맞지? 안 바뀌어 맞지? 지금 뭐만 하면 돼? 중심좌표만 알면 되잖아. 나는 또 뭐야? 이 점을 이 점으로 이동시키는 생각만 하면 되거든? 근데 점을 점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여기서 이 대칭하는 점까지 간 방향과 간 크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 크기만큼 똑같이 방향으로 크기만큼 가면 돼. 그 말은 얘네들은 일직선이고 얘랑 얘랑은 중점이라는 거야. 그 말은 잘 봐. 문제가 이거야. 요 중심좌표가 마이너스 1,3이래. 얘가 2,5래. 얘를 이 점에 대해 대칭 이동한 원을 구해달래. 근데 얘 반지름 2래. 이 원이 뭐니? 그럼 나 이 원을 구하려면 반지름이 2인 건 여전히 똑같아. 그럼 뭐만 하면 돼? 중심좌표만 알면 돼. 맞지? 그럼 그 중심좌표를 어떻게 구해? 얘랑 얘랑 중점 얘랑 해. 그지? 얘랑 얘랑 중점 얘잖아. 근데 중점 어떻게 구해? 반쪽에. 얘랑 얘랑 더해서 반쪽인 게 얘다. 그럼 얘랑 얘랑 더한 게 4네? 이게 x좌표 얼마야? 5. 그지? 얘랑 얘랑 더한 거는 얼마야? 얘 얼마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반지름 알잖아. 원 구할 수 있잖아. 그지? 이렇게 해주면 된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점이 주어지면 되게 편해. 그지? 근데 잘 봐. 또 팁을 알려줄게. 이것도 솔직히 잘 안 나오거든? 잘 안 나오는데 알면 좋아서 내가 설명을 해볼게. 잘 봐. 너네한테 만약에 이런 직선이 있대. 이 직선을 이 점에 대해 대칭해달래. 이 직선을 이 점에 대해서 대칭해달래. 그럼 어떻게 직선을 점에 대해 대칭할까라고 생각을 할 거잖아. 그 방법이 뭐냐면 이거야. 이 직선 위에 있는 점 하나를 따. 그 점을 이 점에 대해서 이동하고 그 같은 방향만큼 똑같이 가겠지. 그 다음 또 한 점을 아무 점이나 따. 여기 같은 방향 같은 크기만큼 가. 이렇게. 그럼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면 그게 바로 이 직선을 이 직선에 대해 대칭한 거야. 오케이? 근데 좀 귀찮지? 내가 알려줄게. 그냥 결론 알려줄게. 얘랑 얘랑은 서로 평행할 것 같지 않냐? 무조건 평행해. 그럼 무슨 생각을 하면 되냐? 이거야. 이 직선이 예를 들어 y는 아니 그냥 2x 마이너스 y는 플러스 3은 0이래. 자, 이 직선을 너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3,5에 대해 대칭 이동한 이 직선을 구해줘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제 하수들은 점 막 두 개를 찾고 그 네 개를 대칭 이동시킨다고. 근데 우린 그럴 필요 없어. 뭐 하면 되냐? 내가 얘를 이렇게 이동시킬 거잖아. 그지? 그럼 내가 여기 있는 점 하나만 찾아 그냥. 하나 얼마야? 아무거나. 0, 그래 0,3이래. 그럼 내가 얘를 이 점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여기로 갈 거 아니야? 그럼 다시
얘랑 더한 거의 중점이 얘일 거라며. 그럼 얘랑 더한 거의 절반 이거니까 얘랑 더한 거는 6이 해야겠네. 그치? 그 다음 얘랑 더한 게 절반이 요거니까 얘랑 더한 게 10 되려면 여기 7이 해야겠네. 그러면서 요 직선에서 기울기를 담당하고 있는 게 누구냐면 얘야. 얘는 똑같아. 요것만 찾으면 돼. 근데 어딜 지나? 6,7을 지나니까 6, 7 집어넣어서 요거 찾으면 돼.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나? 왜? 기울기는 똑같을 거거든. 이 새끼 기울기 얼마야? 2. 요 새끼도 기울기 얼마야? 2라고 될 거거든. 이해가나? 그럼 또 하나 잘 봐. 하나 더. 어디 가서 아무도 안 알려줘. 알겠지? 잘 들어야 돼. 엄청 유용하다고 진짜. 너네 어디 가서 다른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안 돼? 알겠지? 지민아, 너 오늘 들은 거 얘기하면 안 된다. 잘 봐. 내가 이 2차 함수를 이 2차 함수를 이 점에 대해 대칭 이동시켜 달래. 그럼 생각을 해봐. 내가 이 포물선을 요거에 대해 대칭시킬 거야. 그럼 얘도 어떻게 할 거냐? 보통 일반적으로는 요 점 따. 그래서 얘 이동시켜. 요만큼 요렇게 또 이동시켜. 그치? 그 다음 또 하나 따. 여기 따. 이렇게 이동시켜. 얘도 이렇게 가겠지? 이렇게. 그치? 근데 우리가 포물선 구하려면 점을 기본적으로 몇 개 알아야 될까?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3개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엄청 귀찮잖아. 그치? 딱 봐도 귀찮지, 이렇게? 이렇게 생길 거야. 그럼 요 3점을 지나면 포물선을 구하라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근데 생각해봐. 내가 요 점을 이렇게 대칭시키면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좀 귀찮잖아, 또 이것도. 그럼 생각을 또 해보면, 우리가 원을 이동시킬 때도 딱 뭐만 구했냐면 중심좌표만 구했지. 그럼 포물선에서 기준이 되는 건 뭔데? 꼭지점만 딱 이동시키는 거야, 그냥 바로. 꼭지점만. 그럼 이 꼭지점만 그냥 이동시키고 얘가 아볼이었지. 그럼 위볼로 무조건 바뀌어. 근데 벌어진 정도는 어떨 것 같아? 똑같아. 이거 뭔 말이냐? 얘가 y는 2x 제곱 뭐 이렇게 갔잖아? 그럼 얘는 y는 마이너스 2x 제곱 가고 이렇게 갈 거야. 꼭지점만 대칭 이동시키면 돼. 그럼 너네가 이런 생각하고, 쌤, 그러면 지금 얘는 뭔가 이 점을 아래에 있는 점에 대해 대칭했으니까 위볼로 바뀐 것 같잖아. 그럼 아볼인 걸 이 점에 대해 대칭하면 여전히 아볼일까? 얘도 위볼로 바뀌어. 쌤, 그러면 이거는요? 얘랑 꼭지점의 높이가 같은 요 점에 대해 대칭시키면요? 그것도 위볼로 바뀌어. 왜? 얘가 1로 갈 거고 얘가 1로 갈 거고 얘가 1로 갈 거니까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포물선을 점대칭하면 위볼은 아볼로, 아볼은 위볼로 바뀌어. 좌표 평면의 점 이거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점이 1,5래. 이건 점의 평행 이동이니까 그냥 상식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고, x좌표 마이너스 4가 1이 됐다라는 건 얼만큼 이동한 거냐면 5만큼 이동한 거고, 3이 5가 됐다라는 건 2만큼 이동한 거네. 별거 아니네. 다음. 오케이. 다음 이 직선을 이동시키래. 그럼 직선을 이동시킬 땐 뭐해? 부호 반대로 맞지? 그럼 뭐 하면 돼? 2에 x 마이너스 2 y 대신에 y 플러스 1 집어넣으면 돼. 부호 반대로. 그치? 요거야. 요거. 그치? x 대신에 x 마이너스 2 y 대신에 y 플러스 1 부호 반대로. 얘는 2x 플러스 y 마이너스 4 플러스 1 플러스 5니까 얼마냐? 플러스 2인가? 맞냐? 맞겠지 뭐. 이렇게. 그래서 a는 2다. 이렇게 보여주면 돼. 다음 9번. 좌표 평면 위에 3,2를 y는 x에 대해 대칭하래. 그럼 뭐가 바뀌어? 자리가 바뀌어. 그럼 2,3. 걔를 또 원점 대칭하래. 뭐가 바뀌어? 부호가 바뀌어. 그럼 뭐야? 마이너스 2,3. 그때 선분 AB 길이 구해달래. 그럼 x 차이의 제곱 플러스 y 차이의 제곱에다가 루트 씌우면 된다. 다음. 대표 문제 별로 어려운 게 없어. 다음 직선 이거를 x축에 대해 대칭 이동한 직선. 요 직선을 x축 대칭하면 뭐가 바뀌어요? y의 부호가 바뀐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지. 그치? 걔가 2,4를 지난데? 그럼 2 집어넣어. 걔가 뭐 나와? 4 나와. 이렇게. y가 4니까 이렇게 돼야지. 그치? 그럼 얼마야? 2a는? 그럼 a는 얼마? 1. 끝이냐? 이게 아니네. 다음 직선 이거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하는 y는 x지. 자, 직선이니까 도형이야. 걔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이동하니까 x 대신에 뭘 집어넣냐면 요렇게 집어넣어. 그치? 그 다음 y는 x 대칭하니까 뭐가 바뀌어? 자리가 바뀌어. 요 상태에서 그냥 자리가 바뀌어. 이렇게. 순서가 이거니까. 얘가 직선 L이래. 맞지? 근데 이 L이 뭐랑 얘랑 접해야 된대. 맞지?
정리해보자. 양쪽에 2 곱하면 2x는 마이너스 y 플러스 a가 될 거고 얘도 2 곱해줬으니까 6 될 거야. 한쪽으로 넘기면 2x 플러스 y 마이너스 a 플러스 6은 0이다가 결국 직선 L이야. 그 직선 L이 저 원과 접해야 된대. 원과 직선이 접하는 느낌은 이런 느낌. 아, 그럼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랑 반지름이랑 같아야겠네 라고 식을 세울 건데 여기가 마이너스 1,3이고 여기는 직선 요거. 일단 반지름은 루트 5. 그치?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x계수 y계수 제곱하면 5인데 루트 씌우고 이 점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a 플러스 6에다가 절대값. 걔가 얼마? 반지름 루트 5. 루트 5 넘어가면 5죠? 그럼 걔는 얘 안에 있는 거 계산하면 얼마냐? 7 마이너스 a야? 그럼 얘도 a 마이너스 7로 바꿀게. 절대값이니까. 근데 어쨌든 상관없고 a 마이너스 7은 뭐야? 뿔마 5겠죠? 그럼 a는 얼마야? 7 뿔마 5니까 얼마? 10이거나 또는 이거나라고 가겠지. 맞지? 그래서 모든 a 값의 합은 14다라고 풀어주면 되겠네. 자, 좌표 평면에서 0,1과 직선 y는 요거가 있는데 직선 L 위에 1,3면에 있는 점 b와 뭐 이렇게 돼 있대. 아, 이건 뭐야? 항상 이거 그 최단 거리 구하라고 할 때 항상 지금 a라는 점이 0,1이고 b라는 점이 a, b거든. 그때 x축 위에 있는 점 c인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c가 움직이는 거지. x축 위에 있는 점. 그치? 그 다음 b점은 요 직선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요 놈을 또 줄여서 이렇게 쓸 수 있나? a, 마이너스 a 플러스 2라고. 그치? 여기다 a 집어넣으면 y가 그렇게 나올 테니까. 그치? 그때 요 거리의 최단 거리 구해달라고 했는데 그 최단 거리 어떻게 구할 거냐면 요 0,1을 c가 움직이는 요 축에 대해서 뭐해? 대칭 이동시켜. 그치? 얘가 뭐야? 0,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럼 내가 궁금한 거는 원래 요 거리였는데 그 거리를 뭐라고 바꿔도 되냐면 요 거리로 이렇게 바꿔도 되는 거지. 왜? 그때 요 놈과 요 놈은 길이가 같을 테니까. 그치?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구하면 어떻게 돼? x 차이의 제곱 플러스 y 차이의 제곱이니까 a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인가? 그러니까 얘랑 빼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3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그치? 요거가 루트 씌운 게 요게 최소네. 얘 정리하면 뭐야 얘는? 루트에 a 제곱 2a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가 이게 뭐냐면 요 거리의 최소지. 근데 이 값이 최소일 때가 궁금한 거잖아. 얘가 최소가 되려면 요 안에 있는 식이 딱 봐도 무슨 식? 2차 함수 2차식 맞지? 2차 a에 관한 2차식. 그럼 얘가 최소가 되려면 a가 뭐여야 돼? 꼭지점 좌표여야지. 아볼. 그치? 꼭지점 좌표 그냥 축의 방정식 구하면 뭐야? 마이너스 2a분의 b 하니까 얼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난 그 길이의 최소 값이 궁금한 게 아니야. 그 최소가 될 때 a가 궁금해. 그치? a가 2분의 3이야? 여기다 2분의 3 집어넣으면 뭐 나와? b. 2분의 1? b는 2분의 1. a는 요렇게 구해주면 되겠지. 그치? 구하라는 게 뭔지 알면 좀 빨리 구할 수 있으니까. 끝인데 요거 한 문제만 더 보고 쉽게 잘 봐. 자, 보면 요거 많이 요게 이제 그 아까 내가 말한 그 기호인데 요 유형이 몇 개 없어. 이게 잘 안 나오긴 해. 가끔 나오면 그래서 애들이 어려워해서 한번 설명을 할 건데 끝까지는 안 풀고 설명만 해줄게. 잘 봐. 지금 f x, y는 0이라는 이 도형의 방정식이야. 얘는 점이 아닙니다. 이 도형의 방정식을 뭐 할 거야? f에 x 플러스 1, 2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바꾼 거야. 그치? 그럼 얘가 이렇게 변한 거거든. 그럼 이제 뭐가 변했는지를 생각할 건데 일단 생각을 좀 해보자면 얘는 지금 x 뒤에 플러스 1이 붙은 게 보이고 맞지? 그다음 y의 부호가 바뀐 게 보이고 그치? 이것도 정확히 이쁘게 좀 써보자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마이너스로 묶으면. 그럼 y 뒤에 마이너스 2가 붙은 게 보이는 거지. 그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순서야. 순서. 자, 무슨 말이냐? 잘 봐. 그럼 너네가 여기서 이렇게 바뀔 건데 너네 뭐부터 바꿀래? 뭐 상관없거든? 솔직히 상관없어. 뭐부터 할래? 평행이동부터 하자. 평행이동 두 개 다 동시에 할 수 있으니까. 해볼게. 그럼 평행이동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해야 뒤에 플러스 1이 붙어?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해야 돼. y축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해야 여기 마이너스 2가 붙어? 플러스 2라고 생각하지. 그럼 얘는 뭐라고 쓸 거냐? f에 x 플러스 1, y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는 게 맞아.
요거까지 맞아. 그럼 내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가고 싶어. 그럼 뭐 해줘야 돼? y의 부호를 바꿔주고 싶지. 그 y의 부호를 바꾸면 뭐 할 거야? x축 대칭을 하면 되거든? 근데 얘를 실제로 x축 대칭하면 얘가 되는 게 아니라 얘를 x축 대칭하잖아? 그럼 f에 x 플러스 1,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왜? 요 상태에서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그럼 내가 원하는 형태가 아니잖아. 플러스 2가 아니잖아. 그럼 그럴 거면 애초에 여기서 마이너스 2만큼 이동시켜서 써야 돼. 근데 그게 좀 헷갈리잖아. 맞지? 그럼 헷갈리면 어떻게 할까? 일단 대칭 먼저 시켜. 평행보다는 대칭을 먼저 시키는 게 좀 변해. 좋아. 그래서 대칭을 먼저 시키면 어떻게 돼? 이거 다시 갈게. 내 대칭 이동시켜볼게. x축 대칭을 먼저 해볼게. 그럼 뭐가 돼? f의 x,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그 다음 평행 이동을 시키면 x축 방향으로는 분명히 마이너스 1만큼은 똑같을 것 같아. 근데 y축 평행 이동은 이렇게 돼야 되잖아. 이제 y 대신에 y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야 되잖아. 그럼 이 상태에서 y축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하는 거 맞아. 그럼 얘는 뭐야? f의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니네가 생각했을 때 아까 이거 먼저 하고 이거 하나, 이거 먼저 하고 이거 하나 똑같을 것 같잖아. 실제로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자. 자, 요 식을 x축 대칭 먼저 해달래. 그럼 요게 x축 대칭이니까 느낌만 보고 싶으니까 이렇게 됐다 할 수 있겠지. 걔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이동하래. 그럼 요거를 왼쪽으로 한 칸 이동시키고 위로 두 칸 딱 올리면 딱 여기에 딱 맞아 들어가겠다. 이게 답일 거야. 몇 번이야? 2번이야. 그치? 근데 잘 봐. 이게 답이야. 근데 너네가 만약에 평행이동 먼저 하고 했으면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보자. 내가 요 놈을 만약에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먼저 이동했으면 얘가 1로 이렇게 갔다가 위로 두 칸 올라간 거니까 좀 헷갈리네. 요렇게 됐겠지. 그 다음에 x축 대칭하면 어떻게 돼? 완전히 다른 밑에 있는 요런 놈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순서가 되게 중요해. 알겠지? 요 문제를 풀 때는. 알겠지? 그래서 대칭을 먼저 해주는 게 유리하다. 근데 물론 너네가 생각만 잘하면 상관없는데 대칭을 먼저 해주는 게 조금 유리하다. 알겠지?